네, 저는 더 성장하고 싶은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 역사를 통해 성장하고 계시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를 통해 성장하고 계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교육기업 휴네스의 조영탁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휴네스 조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비전과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학습을 해야 된다.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학습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학습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정말 천재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노력의 결과죠. 예. 교수님께서 천재열전을 쓰고 계시잖아요. 천재열전이라보다는 그 유대인들이 어떠한 그 특별한 그 재능과 어떠한 그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우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받는 자녀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서부터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결하지 않으면 살아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 살던 기독교 세계에서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살던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야 그 어려운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육의 목표가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요.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해야 돼. 우리가 백인들 그러면 항상 개인주의가 특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은 틀립니다. 그들은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는 공동체가 강하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지키려면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신뢰관계를 깨지 않을 것인가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인성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을 보면 학습의 축적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조기교육이나 영재교육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단결을 하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생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은 옛날부터 어떤 정신으로 살았냐면 능력껏 벌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쓴다는 이런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 정신. 즉 버는 거는 자본주의 효율을 활용해서 벌고 쓰는 거는 공산주의 분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 한 예가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성공한 여배우가 하나 있어요. 헤디 라마르라고. 예전에 그 삼성과 데릴라에서 저는 그 여자를 보고 굉장히 반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사진 뽑아 오셨는데 엄청 예뻐요. 예, 네.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그런데 이 여배우의 정말 다른 면이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 그 유보트에서 영국 여객선이나 영국의 상선이나 군함이 막 침몰됩니다. 그때 이 여자는 그 독일에서 그 신음하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낮에는 영화배우 생활을 하고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합니다. 이야, 멋지다. 예. 그래서 이 여자는 어디에 착안했냐면 연합군도 그 어뢰를 만들어서 그 독일 잠수함에 쏴야 되는데 당시 독일의 상선이나 잠수함은 어뢰를 쏘면은 그 음파 탐지기 같은 거로 그 어뢰를 추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한 게 저 음파를 교란시켜 가지고 어뢰를 쏘더라도 적함들이 그걸 탐지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배우던 피아노의 그 공명에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피아노를 치는 작곡가하고 둘이 또 팀을 이뤄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기술을 특허를 내. 즉 그 기술이 현재의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의 원천 기술이에요. 이야. 이 여자가 없었으면 네. 우리 와이파이나 지금 휴대폰 못 쓸지도 몰라.
그런데 불행하게 이 여자는 자기 당대의 그 기술을 가지고 전혀 금전적인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우선 이 여자가 동구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혹시 사상적으로 미국 해군에서 의심한 일면도 있고 이 여자가 그 기술을 특허를 내고서도 그냥 해군이 쓰라고 무료로 줬어. 그럼에도 해군이 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년에 생활고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심지어는 마트에서 점토독질을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배우인데다가 천재인데 왜 돈이 없어요? 그는 돈 안 되는 일을 골라냈으니까 너무 제우로 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맨날 연구하고 집중하느라고. 네네. 근데 나중에 이 양반의 업적을 과학자들이 알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는 큰 상도 받고 그렇다고 그 상이 뭐 돈하고 관련돼 있는 건 아닌데 두 개의 전당에 헌정이 돼. 하나는 배우의 전당, 하나는 과학자의. 이야 멋지다.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연구를 한 이면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어 그래. 독일에 있는 자기 공동체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독일의 저런 행패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 여배우가 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발명도 많이 하고 천재가 많은 데는 이 사람들 교육법 특유의 하브루타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정환 대표님께서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만드시는 것도 이 하브루타에서 배워오신 거잖아요. 예. 네, 그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예시바에서만 합니다. 일반 대학이나 학교에서는 안 해요. 그 정교 교육에서 나왔는데 그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특화된 교육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다가와 미스파트 이 두 가지인데 정의와 사랑이야. 사랑. 뭐 헤세드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랑을요.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 안에 또 정의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이고 이걸 동시에 이 하브루타가 키워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둘이 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인성을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진리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취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 거죠. 토라나 탈무드가 아까 두 가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두 개의 개념을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게 한쪽이 기울거나 한쪽이 너무 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게 하브루타인데 하브루타의 정의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질문 토론식 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학습 방법이지만 그 뒤에는 토라적인 배경 탈무드적인 그런 사상의 배경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2010년쯤에 저와 이제 전 교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성수 교수가 이걸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한 10년쯤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질문을 통해서 결핍도 경험하게 하고 또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제 상대방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 대화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논쟁까지 연결되면 굉장히 샤프한 그리고 대화하는 두 사람 머리 이 사이를 창조의 공간이라고. 오, 네. 그래서 매시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조라는 게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있는 걸 섞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우리 창조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 하나가 이쪽으로 가면 마치 예를 들면 사장님이 이렇게 두 개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서로 교환해 보시면 하나 주면 하나 남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하나 준다고 내 것이 도망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두 개씩 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을수록 더 축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지성이 활성화되면 그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아이디어를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이디어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아이디어로 돕는 것도 많거든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을 계속 정보를 제공해줘. 유대인들은 한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가진 것으로도 물질적인 것으로도 돕지만 정보로도 도와요. 그럼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은 사람 또 돕게 되거든요. 자기한테 직접 안 도와도 다른 사람 또 도와요. 그렇게 그게 공동체의 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고리로 봐요. 장점은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고 단점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서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단점을 제거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단점은 단점인데 나도 그건 도움 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네가 도울 수 있려면 네가 장점을 키워서 그걸
도울 수 있는 힘으로 이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고리고리로 연결되면 다들 연결돼서 공동체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더 넓어지면 그 시장이 되는 거고 좀 더 크게는 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경제에서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공부는 혼자서 말없이 묵묵히 골방에서 하는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두 분 모두 공부와 연구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 네. 주고받으면서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와중에 사장님께서 메모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매력적인 이야기라서 뭔가 쓰신 거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파편 쪽으로 말씀하신 것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굉장히 멋진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부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내가 강점을 가진 걸 집중적으로 하면 그 한 분야는 엄청 잘하고 우린 둘이 평균이 70점이면 좋아하는데 평균 똑같이 70점이면 여기는 70, 70인데 우리는 여기 이제 유대인은 100점, 뭐 3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100점짜리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이분도 또 100점짜리 가지고 있어. 두 개를 서로 결합하면 각자 200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약점 포기해버리고 강점 수준 가지되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강점끼리 서로 주고받아서 서로 200이 되는 요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 창조도 나오고 공동체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잘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지금 되게 좋아하시는 게 평소에도 자리 이탁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꾸 자리 이탁 남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 이런 의문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리타는 이제 원래 이제 불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탑 최고의 종교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리타 남을 먼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된다는 건데 우리 저 우스갯소리 중에 천당과 지옥의 차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똑같이 굉장히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 젓가락을 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도 못 먹는 거고 천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상대를 먹여주니까 서로 먹여주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이제 그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결국은 나도 못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하나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이 잘 살도록 도와주면 그 상대방은 또 나를 도와줄 거니까 네네, 서로 잘 살게 되는 네.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리타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또 공동체를 위한 거 상대를 위한 것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이 정신이 또 유대인의 헤세드 정신하고 통하는 거죠. 예, 이게 자리타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페이팔 마피아예요. 이게 뭐냐면 페이팔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을 때 그 주도 세력들이 유대인 청년들이야. 그 페이팔을 만들고 이걸 성공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때 이걸 15억 달러 가지고 팔았는데 그 돈을 이제 다 나눠가죠. 그리고 각자 다른 길로 창업에 나서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는 모습이 마치 마피아단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그 친구들을 부를 적에 페이팔 마피아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성공하는 게 혼자의 개인적인 역량이 강해서 성공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서로 때로 뭉쳐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유튜브라거나 링크드인이라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창업들이 페이팔 마피아에 의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팔 마피아를 그렇게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게 바로 헤세드 정신이야. 헤세드 정신은 사실은 뭐냐면 도와주는데도 8단계의 품격이 있어요. 이건 마이모니데스라는 그 랍비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데 도와주긴 하되 그냥 체면치레로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게 제일 하치야. 상대방도 모르게끔 도와주는 게 한 중치 정도 되고 가장 상치는 뭐냐면 상대방이 혼자 힘으로 쓸 수 있게 자립시켜주고 성공시켜주는 게 제일 큰 도움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 공동체의 고리론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이 체인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돼야 돼. 그래서 공동체에서 누가 절도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죄를 한 사람한테 묻지 못해. 그 사람을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은 공동체 전부의 책임이야. 반대로 공동체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공동체 전원이 다 같이 해서 이 사람을 자립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 그렇게 가난한 사람 봤습니까? 공동체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네.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를 자립시키고 성공시켜.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게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 지식, 인맥,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헌신적으로 도와줘요. 그거를 헤세드 정신이라는 건데 유대인이 무서운 점이 이거야. 개인적인 역량보다 그들의 단결력, 헤세드 정신. 네.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 사회가 된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장님 같은 분들이 가장 헤세드를 잘한다. 그렇게 항상 늘 존경하는 마음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취준생들 있다 자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용을 해주면 그 사람이 자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 가장 많이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고용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돈을 벌면 사회에 기부 환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또 뭐 장학사업이든지 구제사업이든지 하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랍비한테. 네.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경영자는 어떤 거냐? 그건 헤세드 정신이 아니래. 처음에 출발이 마음이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다른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고용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부려서 돈 벌까 생각하지 그 사람을 복지를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헤세드 정신이 아니고 정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돈 벌어서 그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나도 이제 기업가로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그 돈을 또 사회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헤세드. 김 대표님은 비즈니스 성공의 비밀 탈무드라는 책도 번역하시고 네네. 탈무드가 비즈니스 성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니까 예, 그런 내용도 번역하신 거죠. 네, 탈무드에서 그 가장 성공의 핵심 키워드가 명성, 좋은 평판을 얻는 거예요. 좋은 평판은 신뢰하고 연결돼 있고 신뢰는 좋은 인성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됩니다. 좋은 사람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어주고 단골 늘어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좋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도 또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 돕게 되니까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주영 회장님이나 뭐 이건희 회장님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몇백만씩 먹여 살리는 그런 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무드에서나 토라에서나 똑같이 그렇게 좋은 사람 만들어놨으면 그래서 뭐 비즈니스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다 비즈니스맨인데 이제 이렇게 사장님처럼 고용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보스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나가서 뭐 여기서만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독립도 할 것이고 좀 더 높은 수준의 회사의 직급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직원들을 또 키워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비즈니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탈무드 구절 좀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장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를 도둑으로 키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장사라는 것은 정말 그 뭐랄까요 서로 돕는 윈윈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거래의 관계에서는 서로 윈윈해야 서로 거래가 형성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까 그 고민을 하잖아요. 도둑은 아니에요. 상대방 다 착취해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장사를 가르친단 말은 어떻게 하면 상생하는 마인드를 셋을 가르쳐 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가 이룰 수 있어요. 서로 윈윈하니까 서로 불만이 없잖아요. 서로 평화스럽게 가는데 한쪽이 도둑질하면 한쪽은 잃고 한쪽은 얻는다고 제로섬 게임이 되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불만이 생기고 도둑도 제발 제로섬 잠을 제대로 못 자겠죠. 그런 사회는 불안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가 활발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토라가 또는 탈무드가 그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근데 그냥 째다까 하듯이 이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근데 비즈니스라면 계속 그 캐시카우가 생겨서 그 베풀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생기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죠. 째다까는 그런 마인드를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마인드를 키운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그 서로 돕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마인드가 그런 기업가들을 키워낸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직접 반복적으로 습관화시키기 때문에 유대인 기업가들이 쉽게 안 망해요. 물론 갈리거나 그러면 엉뚱한 그 CEO가 망할 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오래 가요. 그리고 제가 오라클에 아는 분이 있거든요. 오라클 유대인 기업이에요. 레리 앨리슨이라고. 유대인 기업인데 그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엄청나게 강하대. 다른 자기가 3M도 근무해보고 다른 뭐 비유대인 기업에도 이렇게 근무해보면 오라클처럼 그 도덕적인 관념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데는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공정거래 그런 걸 위해서 도덕적인 그런 경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은 죽으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너는 정직하게 장사했느냐 이걸 하나님이 묻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장사꾼이건 아니건 모든 유대인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사를 하던 뭐를 하던 신뢰를 지켰느냐 신용을 지켰느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만큼 중요하는데 그래서 옛날의 랍비들은 유대인 가게를 항상 불시에 습격을 해서 그 도랑형들을 다 조사를 했어. 그 되나 말을 속이지 않는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통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게 미국에서도 보면은 백화점이건 뭐건 그 유통을 죄유대인들이 창안하고 주도했거든. 근데 그때 백화점의 특징이 무조건 환불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유대인 전통이야. 유대인은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7일 내에 항상 환불할 수 있어. 그들의 전통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품질과 그 가격을 굉장히 존중해. 왜 그러냐면 중세 때 이들은 상업이나 이 수공업 길드에서 다 퇴출당합니다. 워낙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배견하지 못해서 이거를 그 국가에서 다 내쫓아.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려면은 길드하고 대항을 하려면은 고객 감동주의로 나갈 수뿐이 없어. 그러니까 품질은 좋대, 가격은 싸고 서비스는 우수하게. 그러니까 현대 경영학이 사실은 이때 중세 때 다 나와. 피터 드로커가 사실은 유대인이야. 네. 오늘날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자기네 조상들이 했던 걸 일원화시켰을 뿐이야.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지표가 신뢰거든. 신뢰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 무역이 가능해졌고 먼 거리의 어원교환이나 금융이 가능해지면서 무역과 금융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디아스포라 간 신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공동체 정신에 또 강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동체 정신이 가장 강한 집단이 어디가 신앙 공동체. 네. 우리 그 세상에 있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중에서 가장 공동체 정신이 강한 종교가 어디? 가장 강한 집단이 유대교회. 네. 유대교회 바로 이 체다카 미슈파트 정신 때문에 이 정의와 평등 사상 때문에 유대교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런데 유대교는 선교를 안 해. 네. 이건 그들의 민족 종교야. 네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 밖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근데 그럼 나머지 종교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가? 유대교를 본따 만든 종교가 하나. 이슬람교. 맞아요. 이슬람이 umma 공동체라고 해서 그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 그래서 단어만 받고 걔네들이 형제애하고 만민평등사상. 그러니까 당시에 전혀 만민이 평등하지 못한 그런 부조리 사회에서 사는데 이게 굉장히 어필해서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그 어필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 세력이 훨씬 강해지는. 초기 기독교도 사실은 유대교의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네. 같이 살면서 했는데 이 기독교는 커지면서 이런 게 점점 퇴사. 그래서 이 세력이 저거하는 거고 불교도 사실은 공동체가 있어요. 승단, 승가가 바로 종교 공동체예요. 그런 식으로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강해에 따라서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 어떤 국가나 집단이나 기업이나의 어떤 그런 운명이 결정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공동체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인간관계의 핵심, 살아가는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메모 엄청 많이 하셨어요. 무슨 새로운 통찰력을 얻으셨나요?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네네.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네. 네,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비전, 열정, 학습,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탈무드와 유대인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풀어보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의 빅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리안 탈무드 스쿨 본격적인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시작하기 앞서 한마디씩 각오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장님 어떠세요? 실천해야지. 실천. 네. 과감하게 실천. 과감한 그래서 실천. 후추팝 워낙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도전하고 실패를 장려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가? 네. 대표님 어떠십니까? 저는 탈무드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탈무드의 그런 정신들 있잖아요. 탈무드하고 토라는 약간 다른 게 탈무드는 실생활에 직접 적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토라만 있었으면 아마 유대인들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텐데 실생활에서 어떻게 토라의 그 가르침을 적용할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뭔가 핵심 철학 같은 거를 같이 생각해보면서 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서로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면 개인, 회사면 회사 프로세스 또는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네, 이 탈무드나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이런 걸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또 하나는 유대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지만 그들한테 배우려면 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일단은 알아야 돼. 네.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 지피지기.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저는 문화인류학자의 눈으로 유대인에게서 배워서 한국인의 문화에 가장 잘 맞는 코리안 탈무드 스쿨이라는 원대한 교육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하셔야겠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까 정말 그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스쿨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태어난 목적, 인생의 목적, 그 다음에 꿈과 비전. 꿈과 비전 같은 거 옛날에는 큰 꿈이 중요하다 이랬는데 그 탈무드 공부하면서 남과 다른 큰 꿈이 중요하다. 남과 다른이라는 게 키워드가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부터 같은 실천 후추파 같은 거 집어넣는데 그 7개의 이제 성공 키워드를 잡았는데 그때 이제 관계라는 걸로 그냥 관계 이렇게 했었거든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필요하고 인간관계 스킬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관계가 아니고 공동체 같아요. 남하고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가자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신뢰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필요하고 이렇게 쭉쭉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큰 걸 얻은 것 같아요. 그냥 관계 그 객관적 관계에 끝나지만 관계의 목적이 또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사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나 혼자가 아니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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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 이거 안 해? 이제. 그냥 이렇게 펭수가 어떻게 했길래